안녕하세요. 우리 58년생 개띠 여러분, 2025년 양력 6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8년생 개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말들이요. 이런 평가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진심을 담아 사람을 대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개띠라는 동물의 상징 자체가 충직함, 보호자 같은 태도, 그리고 묵묵한 수호자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58년생 여러분은 거기에 더해 땅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 태어나셔서 성격이 더욱 단단하고 책임감이 크답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정을 지니고 계시죠. 하지만 그만큼 속은 예민하고 섬세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쿨한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남의 눈치를 은근히 보는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내가 힘들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굳이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고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면 왜 저렇게 말을 안 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표현이 서툴러서일 뿐 누구보다도 정 많고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성격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바로 의연함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은 그 위기를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 힘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주변에서 신뢰받는 분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2025년 6월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안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피어나는 시기예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엇갈림이 생기기 쉬운 흐름이지만 오히려 그걸 잘 풀어가면 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돈줄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몸 상태는 다소 예민해질 수 있지만 잠깐이라도 쉬어가는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큰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전체적으로는 내 것을 지키면서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나아가는 조화로운 기운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한 박자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좋은 흐름이 계속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58년생 개띠분들의 6월 건강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개띠 여러분, 건강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괜찮아, 아직 나는 멀쩡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에도 아파도 참고 병원도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만 가는 스타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 6월만큼은요, 작은 신호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3가지예요. 바로 불면증, 간 건강, 그리고 무릎 연골입니다. 먼저 불면증부터 짚어볼게요. 요즘 들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새벽에 자주 깨거나 아예 잠드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분들 계시죠? 6월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평소보다 예민해지기 쉽거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게 밤까지 이어지면서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땐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볍게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해가 질 때쯤 자연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되어 훨씬 수면 리듬이 잡히거든요. 2번째는 간입니다. 술은 예전만큼 안 마시는데도 피곤하다. 식사하고 나면 늘 처진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간이 단순히 술 해독만 하는 장기가 아니라 체력, 피로 회복, 감정 조절까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특히 58년생 개띠분들은 평생이라면서 몸을 혹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 조금 지쳐있는 흐름이 보여요. 이번 6월에는 무리하지 말고 특히 기름진 음식, 늦은 저녁 식사는 조금 자제하시면 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연골. 6월은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분들이나 오래 걷는 일이 많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신발로 바꿔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쭉 펴고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길한 날짜와 조심해야 하는 날짜도 알려드릴게요. 몸 상태가 비교적 가볍고 회복력이 잘 붙는 길한 날짜는 6월 5일, 11일, 20일, 27일입니다. 이날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한약을 짓거나 병원 예약을 해두기에 좋아요. 반면 무리한 활동이나 피로가 쌓이기 쉬운 조심 날짜는 6월 7일, 14일, 19일, 25일입니다. 이날은 과식, 음주, 외출 시 장시간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6월 건강운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돼요. 지금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나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7월부터는 훨씬 더 개운하고 활력 있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6월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예전처럼 다 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덜 아프고 오래가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다음은 대인관계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개띠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헤어져도 보셨을 거예요. 누구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선 진심으로 대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한번 열면 끝까지 믿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만큼 상처도 여러 번 받으셨죠. 2025년 6월은 여러분이 그런 관계들 중에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냥 사람을 끊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덜 쏟아도 되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정말 애정이 남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흐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예전처럼 덕담처럼 건넨 한마디가 상대방에겐 지적처럼 들릴 수 있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오해로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격상 여러분은 말을 돌려서 하는 걸 싫어하고 솔직한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6월은 그 솔직함이 다소 날카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줄 때는 한 템포 쉬고 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한 템포가 상대방의 방어를 풀고 오해의 문을 닫아주는 열쇠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정 내 갈등이 잠깐 올라올 수 있는 시기예요. 자녀 문제 혹은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 감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엔 왜 내 말을 이해 못해줘? 하는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특히 자녀에게 조언을 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할 때 마음이 상하곤 하죠. 이럴 땐 서로에게 기대는 것보다 잠시 나를 챙기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길이에요. 따로 있는 시간이 서로의 존재를 더 고마워하게 해주는 법이니까요. 혹시 마음 나눌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 계신가요? 6월은 아주 적극적으로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지만 조용히 스며드는 사람 하나쯤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소개받게 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시기의 에너지는 상대방도 자기 입장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엔 조언보다 먼저 공감을 꺼내보세요.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아빠,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특히 내가 배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줄까 하는 감정이 생기기 쉬운 달인데요. 길한 날짜와 조심 날짜도 알려드릴게요. 6월 인간관계에 가장 좋고 편안한 날은 6월 6일, 15일, 20일, 30일이에요. 이날은 누군가와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가운 반응을 받을 확률이 높고 가족 간 대화도 부드럽게 흘러가는 날입니다. 반면 주의가 필요한 날은 6월 4일, 12일, 19일, 27일이에요. 이날은 말이 꼬이거나 감정이 앞서 말이 앞서기 쉬운 구조이니 중요한 대화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6월 한 달간 여러분과 특히 잘 맞는 띠는 양띠와 토끼띠,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띠는 용띠와 닭띠예요. 물론 모든 게 이틀 안에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참고하시면 이 사람은 내 기운과 비슷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이번 6월은 내 사람과의 연결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달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하고 내 말이 따뜻하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리와 진심이라는 큰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통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큰 위로와 기쁨도 얻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은 결국 반드시 통합니다. 이번 6월, 혼자 삐지거나 단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볍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한 발 먼저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6월 이동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가게 자리를 옮겨야 하나? 지금 이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쯤에서 여행 한번 떠나도 될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6월의 기운은 급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정리와 준비에 더 힘이 실리는 흐름이기 때문이죠. 다만 모든 이동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소규모의 변동,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구 위치를 바꾼다거나 가게 인테리어를 살짝 새로 변경한다든지 가벼운 국내 여행이나 휴양지로의 잠시 쉼은 오히려 기운 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움직임이에요. 그러니 꼭 큰 이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를 통해 정체된 기운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날짜도 궁금하시죠? 58년생이신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아주 신중한 선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쯤 되면 한 번의 이동도 몸이 힘든 일일 뿐 아니라 마음과 생활의 균형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6월은 여러분에게 크고 복잡한 이동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번 발품 팔고 전문가의 조언도 참고하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특히 사업이나 가게 자리를 바꾸려는 분들 또는 고향이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하반기로 조금 미루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6월 개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이동 방향은 서쪽과 남서쪽입니다. 이 방향은 재물과 안정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짧게라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반면에 동북쪽 방향은 지지 기운이 약해질 수 있는 방향이니 중요한 일정은 이쪽으로 잡는 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6월 중 이동의 가장 좋은 날짜는 6월 4일, 13일, 21일, 28일. 이날은 무언가를 옮기거나 시작하기에 운의 흐름이 비교적 부드럽고 결과도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2일, 10일, 17일, 25일. 이날은 이동 중 말이 엇갈리거나 건강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기 쉬우니 웬만하면 중요한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개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집착을 줄이면 길이 열린다는 사주적 특징이 있어요. 예전 그 동네가 편했는데 여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식의 집착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세워두시면 꼭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내 삶에 딱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번 6월은 새로운 자리로의 본격적인 이동보다는 작은 변화를 통한 기운 정리가 핵심이에요. 무리한 계획보다는 체력과 감정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개띠분들의 장점인 끈기와 의리는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신중히 살피신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더 좋은 장소와 기회는 곧 다가올 겁니다. 이제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8년생 개띠분들, 올 6월엔 돈 문제 때문에 한숨 한 번쯤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숨, 절망의 한숨은 아니고요. 아, 이럴 땐 어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의 무게가 살짝 눌러오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이번 6월 달 재물운이 딱 그래요. 고민할 일은 생기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흐름이거든요. 개띠분들 성격 아시잖아요. 성실하고 약속은 꼭 지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책임감 있게 움직이시죠. 그런데 바로 그 착하고 참은 성격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보기도 해요.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려워 보이면 먼저 도와주고 거래처에서 조금 늦는다 해도 참아주고 자식들이 조른다면 본인 생활 줄여가며 도와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 6월에는 너무 착하면 손해보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전적인 도움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건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정이 앞서서 덜컥 주시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무리가 되는가, 이 돈이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괜찮은가, 이걸 스스로 묻고 판단하셔야 해요. 괜히 손해보고 나서 마음까지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또 하나, 6월엔 충동적인 소비나 지출이 갑자기 늘 수 있는 시기예요. 이건 특히 내가 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즘 좀 외롭고 일상에 지쳐있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큰 지출을 하게 되는 흐름이란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개띠분들은 한 번 쓰고 나면 바로 반성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즉,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번 6월 달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다만 여기서 더는 줄여야겠다 하고 스스로 조절하시면 재물의 흐름은 금세 안정돼.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6월 달 새로운 계약이나 확장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쪽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갑작스럽게 확장하면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만약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6월 7일, 19일, 26일이 상대적으로 길한 날로 보입니다. 6월 중 금전 운이 좋아지는 날짜는 7일, 13일, 19일, 26일. 반대로 지출이 늘거나 손해보기 쉬운 조심해야 할 날짜는 3일, 10일, 22일, 29일입니다. 이런 날에는 거래, 투자, 대출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고 특히 무리한 투자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고정 지출이 은근히 많잖아요. 통신비, 보험료 등등. 이번 6월 달은 이런 부분을 한번 싹 정리해 보시는 것도 재물운을 살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이번 6월 달은 정보가 곧 돈이 되는 흐름이에요. 즉, 소소하더라도 주변에서 듣게 되는 누가 땅을 판대, 요즘 이 동네가 뜬대 같은 정보가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구조예요. 내가 열심히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대를 크게 안 하니까 무의식이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숫자도 직감으로 골라지거든요. 이번 6월 로또 흐름에서 특히 주목할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6월에는 짝수보다 홀수가 유리한 흐름을 탑니다. 개띠분들의 민첩하고 날카로운 촉이 이번 6월 달엔 제법 정확하게 작동하니까 길을 열어두시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6월 로또 당첨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로또 한 번쯤은 진짜 이번 주는 뭔가 다르다 싶은 느낌 올 때 있으시죠? 6월이 바로 그럴 가능성이 제법 있는 달이에요. 사실 개띠분들이 로또처럼 요행성 있는 운에 무심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11, 17 같은 숫자는 그냥 눈에 띄는 숫자가 아니라
이번 6월 달 개띠에게 기운이 머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르실 때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 숫자를 보니까 내 기분이 괜히 좋아진다. 자꾸 눈에 밟힌다. 이런 숫자들 있으면 그냥 믿고 넣어보세요. 이게 바로 기운이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번 6월 달에는 나 혼자보단 누군가와 함께 사는 로또가 흐름상 더 좋아요. 가족, 친구, 혹은 지인과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구입하시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띠분들은 원래 혼자보다는 누군가를 챙기며 행운을 키우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부분 운세와 너무 잘 맞는 흐름이에요. 6월 우리 58년생 개띠분들에겐 로또가 단지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을 보는 창이 됩니다. 꼭 당첨이 아니더라도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금전 감각이 살아나는 경험, 그리고 작은 횡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문이 열린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에이, 난 그런 거 안 맞아 하셨던 분들도 이번 6월 달엔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음속에 작은 기대라도 품고 있으면 우주는 꼭 신호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58년생 개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6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무리로 이번 6월 달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6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행운의 색상은 바로 차분한 갈색, 그리고 은은한 황금빛입니다. 갈색은 안정과 신뢰의 상징인데 우리 개띠분들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기운을 줘요. 특히 돈을 쓸 일이 많아질 수 있는 6월의 감정 소비를 막고 계획적인 재정을 도와줄 수 있는 색입니다. 갈색 지갑, 갈색 손수건, 혹은 평소 쓰시는 컵이나 텀블러가 갈색 계열이면 좋겠고요. 입는 옷 중에서도 바지나 가방에 이 색을 포인트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특히 은은하지만 반짝이는 느낌의 따뜻한 골드 컬러는 6월 중후반의 기운을 끌어당기는데 탁월합니다. 골드 목걸이나 반지, 또는 열쇠고리, 필통, 카드 지갑처럼 자주 손에 닿는 소품에 골드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금전운을 자연스럽게 높여줘요. 굳이 비싼 금이 아니어도 그냥 황금빛 느낌만 나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색상을 조화롭게 활용하시면서 곁에 하나쯤 두면 좋은 소품도 함께 추천드릴게요. 바로 단단한 나무 재질이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원목으로 된 작은 명함집, 나무 손잡이 지팡이, 또는 나무 커튼봉이나 브러쉬 같은 것들도 좋아요. 나무는 개띠에게 안정감을 주고 흔들리는 돈복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색깔 하나, 소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요즘 괜히 마음이 차분해졌다거나 이상하게 필요했던 돈이 들어오더라는 경험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우리 개띠분들께도 그 흐름이 분명히 도착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6월 되세요. 감사합니다.